네, 제일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티스 헤리티지 모델이고요. 복각시계입니다. 요즘에 복각시계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복각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과 그리고 브랜드에서 공급해주는 그 수요가 적당히 잘 맞아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점이 있다면 기존의 티쏘나 해밀턴 같은 경우는 2824 무브를 많이 써주는데 이 제품은 ETA 6498 무브를 써줘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6498 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무브 크기가 좀 큽니다. 그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시계 같은 경우도 드레스워치지만 42mm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은 수동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장고장이 없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 태엽을 감을 때 수동 감기 모델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소리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 소리도 되게 경쾌하고 돌릴 때 약간은 좀 리턴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무브 같은 경우는 로터가 없기 때문에 풀로 감겼을 때는 이제 더 감을 수 없게 딱 멈추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멈췄을 때 더 힘을 줘서 돌리려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바퀴에서 20바퀴 사이로만 좀 감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뭐 많이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물을 봤을 때는 이제 제품 이미지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로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실물을 봤을 때는 정면에서도 잘 보이는데 이 세로줄이 좀 복각의 느낌을 더 많이 살려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특징점으로 봤던 부분은 이 리프 엔지인 것 같습니다. 리프 엔지가 이 복각 시계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특히 이제 6시 방향의 스몰 세컨 초침의 리프 엔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티소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죠. 이 모델 같은 경우도 165주년 기념으로 나온 시계인데 1853년에 처음 출시가 됐으니까요. 브레이틀링 같은 경우도 1884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브레이틀링보다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는 이제 그 이상을 이제 자리 잡지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느낌도 들지만 하지만 이제 대중화된 명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밴드 같은 경우도 일반 블랙 색상이 아닌 두 가지 출시가 됐는데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 이렇게 그 빈티지 브라운이거든요. 하지만 저도 많이 가죽줄을 봤지만 이러한 컬러감은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 뭔가 특별한 느낌이 좀 드네요. 케이스가 42mm 사이즈인데 조금은 큽니다. 그래서 드레스워치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손목 둘레가 17, 제가 17이거든요. 저보다 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꽉 찬 느낌이라서. 그리고 또 이 시계가 러그가 되게 얄쌍한데 좀 길거든요. 그래서 러그 트러그도 52mm 정도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 둘레가 좀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계의 가장 어, 그 화려한 부분은 아무래도 케이스백일 거예요. 예.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는데 이 무브가 이렇게 다 훤히 보이는 무브를 채택을 해줬고요. 2824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비주얼이죠. 아무래도 시스루백 써줘도 중간만 살짝 뚫어주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무브먼트의 패턴감들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사실 시계를 앞을 보고 쳐야 되는데 계속 뒤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시계 줄폭 같은 경우는 20에 18인데 여기 이제 자상하게 친절하게 여기 120mm, 75mm 이렇게 길이까지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클도 꼭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통 복각 모델에 핀버클을 많이 써주는데 디버클을 썼어요. 근데 디버클을 쓰면은 좀 언밸런스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광 디버클을 써줌으로써 그러한 느낌을 최대한 절제를 시켜서, 네, 좀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리거든요, 디버클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으로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걸쳐서 넣는 방식이고요. 티소는 이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더라고요.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 같은 경우는 46시간 316 스틸에 5기압 방수기 때문에 방수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11.4mm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 지금 티수에서 나오는 케이스 형상과도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돌리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일반 오토 시계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우리 이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 시계에 들어갔던 부분이니까요.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른 제품들과 매칭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라이트한 브라운이랑도 상당히 잘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블랙이랑도 뭐 물론 당연히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드레스 워치로 좀 활용도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이얼의 이 폰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 4 부분이나 9 부분이 특히 이제 조금은 약간 앤틱한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소 헤리티지 모델을 리뷰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만약에 또 시간이 된다면 블랙 밴드로 된 제품도 있으니까 그 제품도 더 보완해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